네. 자,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남북국 배웠잖아. 통일신라와 너는 손에 나는 발에 배웠지? 기억나? 그런데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고려를 배울 거야. 고려는 누가 세운 나라지? 왕건. 태조 왕건이 세운 나라가 고려다라고 할 수 있죠. 이 고려는요, 4명의 왕만 외우면 돼. 4명의 왕. 오늘은 3명의 왕을 외워야 돼. 3명의 왕이 누구냐면 잔소리쟁이 할아버지 태조, 미칭왕이 광종, 어리버리 성종. 이것들을 배우게 될 거야. 자, 우리 고려를 볼 때는 크게 4개의 시대 구분을 한다. 4개의 시대 구분을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시대 구분을 하고 고려 건국에서부터 936년에 건국을 하고 1392년에 멸망을 해. 멸망을 할 때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사건이 있어. 그 사건을 우리는 무신정변이라고 해. 이걸 1170년에 이렇게 무신정변이 일어나. 그리고 이 앞을 고려 전기, 이 뒤를 고려 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고려 전기를 또 반으로 뚝 잘라. 반으로 뚝 자르고 고려 후기도 반으로 뚝 잘라서 이제 시기별로 어떠한 귀족이 존재했는지. 그러니까 귀족이라는 것, 이 고려는 호족 연합체이자 귀족 사회라고 얘기를 해. 귀족이 뭐지? 귀족은 대대로 권력을 가진 집안들을 귀족이라고 그래. 우리는 문벌 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얘네들의 시기를 한번 볼게. 여기다 쓰면 불편하다.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를 크게 나눠서 귀족사회의 변천과 어떤 놈들이 쳐들어왔는지, 외적의 침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고려를 건국한 세력은 호족과 육두품이야. 니네 호족 들어봤잖아. 호족이 뭐였지? 통일신라 말기에 장군이나 성주로 불리우면서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이 호족이었단 말이야. 중앙정치가 치열한 왕위쟁탈전으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호족들이 지방에서 성장을 하게 됐고, 그때 크게 성장한 게 궁예, 백구. 그 다음에 뭐시기냐, 견원. 견원. 이 친구들이 대표적인 호족이지. 또 하나 있지, 호족. 송악 출신의 예성강 하구에서 힘을 썼던 왕건. 태조, 왕건. 그런 사람이 있고요. 12세기는 이제 호족과 육두품이 나라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가져간단 말이야. 뭐냐면 음서와 공음전. 음서는 5품 이상의 관리 자제에게 무시험 전형으로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관리야? 그럼 나도 관리야. 좋지. 아빠가 고위 공무원이야. 그럼 나도 공무원이 되는 거라고. 좋네. 심지어 사위도. 이 고려 사회는 여성 중심의 사회거든. 여성의 지위가 지금보다 높아. 고려 사회는. 제사도 여자가 지내. 남자가 없으면. 그런 차별이 없었어. 이때가 좋았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거는 그 관리에게 주는 땅들을 공음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 두 개로 경제적 기반, 정치적 기반, 그리고 귀족 집안끼리 뭐래? 혼인. 그래서 이제
대대로 귀족이 되는 문벌 귀족이 등장을 하게 돼. 문벌 귀족은 나쁜 애들 많았어. 이자겸 들어봤어? 이자겸? 이자겸 있어. 거기는 나는 고려시대에 족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따가 광종이라는 친구가 나오거든? 광종은 태조 왕건의 아들이야. 근데 이복 동생이랑 결혼해. 그리고 형 딸이랑 결혼해. 모르겠어. 여기는 족보가 꼬여도 엄청 꼬여. 이자겸의 큰 딸은 앞에 왕한테 가고 작은 딸은 뒤에 왕한테 시집가. 그게 뭔 얘기냐면 딸들끼리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야. 크네.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해보도록 노력해보자 우리. 세상은 다름이 아니고 같게 봐야 돼. 그들만의 룰일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3세기 들어서면 뭘로? 무신. 문벌귀족. 그것도 짜증이 나는데 이 문벌귀족의 그 부식이 형 있잖아. 부식이 형. 부식된 형. 삼국사기 쓴 형. 엄청 문벌귀족이었거든? 부식이 형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진압해. 그런데 이 아들내미 교육을 잘못 시켰나 봐. 아들내미가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는 바람에 문벌귀족이 무너져. 무신이 정권을 잡거든. 무신이 정권을 잡고 얘네는 똑똑하게라도 했지. 단순무식 지랄 단무지잖아 얘네. 머리는 그렇게 좋지 않고 몽고가 쳐들어오니까 바로 도망가잖아. 힘으로 안 되니까 강화도로. 강화도에 가면 고려 성이 있어. 왕궁이. 고려 왕궁이. 몽고 애들이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있어. 걔는 말밖에 못 하거든. 배 타면 멀미해. 그냥 가까운 인데 못 쳐. 멀미는 웃자고 한 소리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몽고에 붙어 먹는 아첨 세력, 아부 세력, 검문 세족, 그리고 조선을 건국하는 세력 신진 4대부. 신진 4대부. 신진 4대부가 뭘까? 고려말 고민왕의 개혁정치 때 과거를 통해서 정계에 진출하고 성리학을 수용하고 불교를 비판했던 지방 중소 호족들의 자제들로서 조선은 건국한 세력들을 신진 4대부라고 합니다. 왜? 어때? 내 짬바가 무시를 못하지? 야, 어디 봐봐. 통합사회하고 한국사하고 따로 가르치지. 전공이 다른데 어떻게 가르치냐? 자랑질이야. 자, 봐요. 그래서 귀족사회의 변천이 이렇게 써져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이 침범해 오잖아. 외적을 막는데 10세기, 11세기는 거란, 거란이 건국한 나라가 요야. 그래서 거란요 이렇게 보면 돼. 거란요. 그 다음에 12세기에는 여진금 이름 같다. 여진구 동생인가? 여진금? 이런 것만 안 하면 학생 많이 오겠지. 야, 웃어 그냥 저 새끼 또 용 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웃어. 자, 그 다음에 이때는 몽고가 침입해와. 몽고 넘버 원. 몽고 유럽까지 진출. 몽고 애들이 햄버거 스테이크를 만든 거잖아. 몽고 애들이 육포 만든 거잖아. 몽고 애들이 식량에 고기밖에 없잖아. 걔네 풀떼기 안 먹어. 근데 말에다가 식량, 그 말 한 장 밑에다가 이 식량을 갖고 가다가 수분이 날아가면 이게 육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고기가 짓눌릴 거 아니야. 그럼 쪼개지고 햄버거가 고기 짜투리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 걔네가 눌러지면서 반죽이 되는 거야.
그래서 햄버거 스테이크가 되는 거야. 그게 함부르크에 전해져. 독일 함부르크에. 원정을 거기까지 가니까. 근데 함부르크에서 그거를 음식으로 만들어 먹다가 미국인들이 그걸 갖고 가서 간편식으로 빵에다가 햄버거를 넣은 거야. 고기 짜투리다 보니까 싸게 만들 수 있었던 거지. 그런 거야. 몽고 원. 그 다음에 여기는 외적과 홍건적. 아, 엄청 슬프다, 얘들아. 이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다. 개경을 다 뺏겨. 아, 진짜 수도까지 뺏길 정도로 군사력이 있다구냐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첫 번째 강동 6주 서희의 외교 담판. 이게 왜 쳐들어오는 줄 알아? 명분이 뭐였냐면 뭐 그때 배울 수 있겠지만 명분이 이런 거였어. 야, 거란이, 야, 고려야, 니네 우리랑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우리랑은 안 놀고 니네 송이랑만 노냐? 장난하냐? 너 맞아볼래? 그랬더니 서희라는 애가 가더니, 야, 때리는 건 좋은데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송이랑 친했었지. 니네는 잘 안 친한 애들이었지. 근데 내가 송이랑 친하니까 니네가 어떻게 했어? 길막했잖아. 땅을 뺏어가거든, 그 통로를. 길막했잖아. 근데 내가 너를 좋아하라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알겠어. 그러면 그 땅 줄 테니까 우리랑 놀아줘. 무역해줘. 그래서 그 땅 뺏은 거잖아. 말로 그냥 강동 육주를 뺏은 거잖아. 그래서 송이랑만 놀잖아, 그래도. 그냥 빡치니까 또 쳐들어온 거야. 세 번 쳐들어와. 아, 그건 좀 부끄럽다, 씨. 이 두 번째 쳐들어올 때는 즉천무라고 있어. 왕비가 바람이 나. 대신이랑 김치향이란 자랑 바람이 나.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왜 지네가 신경 쓰는 거야? 그걸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쳐들어와 또. 세 번째. 아이씨, 짜증나. 니는 다 죽여버릴 거야. 그 결경이 함락이 된다? 근데 강감찬이 중간에 끊어버려. 그래서 밀어 거의 집에 못 돌아가. 애들이. 그래서 강감찬의 귀주대첩. 여진 자꾸 국경선을 깔짝깔짝대. 그래서 윤관이라는 아저씨가 별무반을 만들어. 야, 별기군 아니다. 별무반이다. 별기군은 근현대사 와야지 있다. 별무반이 뭐냐면 특공대야, 그냥. 특공대를 딱 조직해갖고 그 동북구성 그냥 먹어버려. 먹어버리니까 여기까지 좋았어. 근데 이 자겸이랑 부식이 있지. 전쟁 나면 자기 정권이 흔들리잖아. 전쟁이 나면 혼란스러우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진이, 야, 돌려줘, 내 땅. 그러니까, 언니는 안 쳐들어올 거지? 안 깎게. 줘. 안 오기는, 씨. 세력이 커지니까 바로 쳐들어오는구만? 멍충이들? 그리고 금으로 변신해갖고 와. 그러더니, 사대를 해줘. 사대가 뭔 줄 알아? 큰 나라를 섬기는 걸 사대라고 해. 큰 나라를 섬기는 걸 사대라고 그러는데, 사대 관계를 맺는 거야. 우리가 큰 나라를 섬기는 거. 금을 섬기는, 이 오랑캐 새끼들한테. 몽골이족이 우리나라 다 망쳤어. 그러다가 무신정변 일어나고 난리가 나지. 근데 이제 혼란스러운 때 칭기스칸이 크고 막 몽고가 침범해오고 우리는 뭐 원간섭기라고. 야, 내가 보기엔 원간섭기가 아니라 몽고 지배기라고 써야 돼. 야, 이때 어땠냐면 왕 이름도 이제 충자가 붙어야 돼. 고려 왕 중에 충자가 붙어 있으면 공민왕 이전까지 충자가 붙어 있으면 다 원간섭기 때의 왕이야. 그리고 무조건 몽고 공주랑 결혼해야 돼. 충선왕, 춘모광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어떤 왕은 이 딸내미가 성격들이 안 좋아. 거친 그 사막에 살다 보니까 딸내미들의 성격이 안 좋아. 독해. 근데
결혼 때문에 조선 구석쟁이로 왔잖아. 그걸 빡쳤어. 빡쳐갖고 대신들 앞에서 왕 엉덩이 차버리고 막, 이 실제로 고려사에 써져, 고려사전료에 써있어. 이게. 왕 엉덩이를 발로 차고 넘어뜨리고 맨날 왕 때리고. 근데 맞을 일이 아닐 거 아니니. 여자가 싸움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 근데 여자를 때리는 순간 몽골 압송.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근데 그 지고지순한 사랑이 또 사랑 이야기가 있지. 공민왕 들어봤죠? 동성연애자 공민왕. 동성연애를 죽였다고 해. 동성연애자 공민왕. 원래는 여자를 사랑했어. 노국 대장공주라고 해서 이 친구는 다른 왕비들이랑 달랐어. 오자마자 나는 이제 고려인이라고. 나는 고려 왕에게 시집왔기 때문에 고려인이고 나는 고려의 왕비라고. 그러면 나는 고려인을 보호해야 되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너무 멋지잖아. 사랑. 근데 노국공주가 병으로 죽어. 그래서 공민왕은 너무 슬퍼서 여자를 이제 그만 만나. 대신에 남자를 만나. 진짜로. 너무 재밌지 않니? 역사가 스펙타클하게 흘러가지 않니? 야, 고려는 근친혼 동성연애, 근데 조선에도 동성연애가 엄청 많았어. 야, 세종의 며느리가 쫓겨나는데 궁녀랑 동성연애 하다가 쫓겨나. 내가 더 이상 19금이라 애들 데리고 뭘 얘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런 것만 모아놓은 책도 있어. 다 있어. 서점에 가면 별 풍속사 뭐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나는 권하는 건 뭐냐면 재미가 없지만 그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 나도 이런 봐봐, 이런 거 갖고 다녀. 니네 가르치려고. 야, 보이냐? 나도 이렇게 공부해. 내가 예전에 되게 결벽증이 있었거든? 책이 구겨지는 걸 못 보고 모든 책을 이렇게 비닐로 다 쌌어. 책 더러워질까봐. 근데 요즘은 아니야. 그냥 막 갖고 다니잖아. 구겨지고 막. 이거 뭐지? 왜 중간에 뭐가 있지? 참. 이 책 언제 나온 거야? 볼까? 책 언제 나온 거야? 2004년에 나온 건데. 이 책? 그때 선풍적인 인기가 있던 애들 공부하는데 그런 책이었어. 참.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했지? 몰라? 동성연애. 여기는 안 나와 있어, 그런 게. 간략하게 나와 있어. 간략하게. 근데 우리 집에 역사책이 내 전공책보다 많거든? 내 전공이 두 개잖아. 행정학하고 사회학이잖아. 그 책 합친 거보다 많아. 내 역사책이. 많이 읽었어. 친일파라. 자, 그래서 몽고가 이제 물러갔더니 자꾸 일본 애들이 쳐들어오고 위에서 쳐들어오고 심지어 홍건적이 개경을 함락시킨다, 야. 중국 산적들이 홍건적 그 머리에 빨간 두건 메고 내려오는 애들. 그랬어? 자, 이게 대략적인 고려시대의 역사야. 그러면 이제 고려 초기에 이 시대의 왕들을 외워야 되는데 왕이 누가 있냐면 태조, 그 다음에 광종, 그 다음에 성종. 그냥 별명을 써줄게.
자, 잔소리쟁이, 결혼쟁이. 응. 그 다음 광종. 이 미칠 광자 아니야. 빛광자야, 광종의 광은. 근데, 왕권 강화에 미친놈. 왕권 강화에 미친놈. 성종. 어리바리. 쓸 때는 어리바리라고 써야 돼? 어리버리라고 쓰는 거 아니야? 어리바리. 멍충이야, 얘. 근데 뭐, 통치체계를 완성했다, 그래서 성종이거든? 멍충이야. 졸라 멍충이. 왕인데 왕편이 아니야. 귀족편이야. 우리 육두품 하면 성이 뭔 줄 알아? 최씨야, 최씨. 통일신라 때, 진고라고 성고를 못 대고, 공부는 잘하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 걔네가 최씨야. 가야에서 온 출신들이 많아. 석박김이 아닌 친구들. 걔네들이 이거 오면서. 근데 이 광종은 이런 거야. 내가 삼천궁녀 얘기해줬지. 부시경 신라 사람이라 삼천궁녀 모함을 했잖아. 광종도 좀 모함당한 것 같아. 역사서에 보면. 최숙로라는 친구가 있거든. 광종 때부터 대신이었어. 얘가 귀족 세력들을 확 수청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욕을 썼고, 그 다음에 성종에 이런 게 나와. 시무 28조. 누가 썼어? 최승로가. 시무라는 뜻은 뭐냐면 개혁안이야, 개혁안. 개혁을 하기 위한 개혁안 28조. 이걸 쓴 거야. 그럼 한번 볼까? 자, 고려를 건국하는데 왕건은 와이프가 몇 명이었는 줄 알아? 29명. 아들이 몇 명이었는 줄 알아? 25명. 이 고려는 호족 연합체라고 얘기해. 이렇게 처음에는 궁예의 여기야, 여기 궁예의 부하였어. 근데 이 후백제가 커지니까 후백제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나주를 정벌을 하려고 그래. 이때 전라도의 나자가 나주의 나자야. 전주의 전자고. 그래서 여기 정주라는 곳에서 백기를 따라서 이렇게 가서 나주를 점령을 한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부인이 정주에 있는 호족의 딸이었어. 지역은 몰라도 돼. 근데 여기 설화에 보면 왕건이 이제 목이 말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멋진 곳에 우물가를 갔는데 아리따운 여인이 있는 거야. 첫눈에 반했어.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물에다가 버든 나무 잎을 띄어갖고 준 거야. 왜 그런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너무 급하게 드시면 체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후후 불어서 드세요. 원래 그런 거야. 얼굴에 반하면 이게 별거 아닌데도 되게 매력적이고 똑똑하게 보여. 원래 그래. 남자들은 금사빠라. 그래. 거기에 반해갖고 이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정주에서 제일 높은 호족의 딸이래. 그래서 그 호족을 찾아가서 나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궁에 부하고 뭐 이렇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미쳤나. 뭐 거하게 대접을 하더니 그 딸이랑 합방하라고.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해. 결혼을 하고 왕건이 약속을 해. 내가 나주만 정벌하고 올게. 안 와.
나주를 정벌하는데 걸린 시간이 6년이야. 6년 동안 전쟁을 해서 나주를 정벌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동안 궁예가 미쳐가. 궁예 미쳐가서 왕건도 호족인데 왕건이 그 옆 동네 호족이랑 손을 잡았다 그러면 반란을 일으킬, 알잖아. 궁예 스타일. 내가 너의 마음을 읽어보겠다. 관심법으로 읽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못 찾아가는 거야, 거기로. 근데 이 여자는 낭군님만 기다리고 슬퍼하며, 아, 안 되겠다. 나는 비구니가 돼야 되겠다. 진짜 비구니가 돼. 절로 들어간다고. 스님이 된다고. 나주를 정벌하고 이제 오면서 그 약속은, 결혼의 약속은 지켜야 돼서 갔는데 절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었어. 절에 가갖고 찾아오잖아. 그 첫 번째 부인이 돼. 첫 번째 부인이 되고, 근데 웃긴 거는 그 여자만 사랑한 게 아니야. 나주 땅에 있는 또 딴 여자랑 결혼을 해가 두 번째 제2왕비라고 하거든. 제1왕비, 제2왕비라고 하거든. 또 결혼을 해. 근데 제2왕비랑은 애를 안 낳으려고 했어.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여기 해종과 정종이 있거든. 둘 다 얘의 형이야. 형 둘이야. 근데 해종은 두 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야. 장남. 왜냐? 이 나주의 그 두 번째 부인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걔네한테 그 왕위를 물려주면 큰 세력들이 걔네들을 죽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첫째 부인한테 낳으려고 했는데 첫째 부인이 애를 못 낳아. 그래서 셋째 부인을 또 얻네. 셋째 부인은 충주에서 짱 먹는. 그러니까 이 고려시대 때 충주는 엄청 번영하던 곳이야. 남한강 중심지지. 그래서 중앙탑이라는 것도 있어, 거기에. 그 동네, 동 이름이 중앙탑동이야. 그 정도로 번성했던 곳인데, 거기에 호족 딸내미랑 또 결혼. 그래서 낳은 아들 둘이 정종, 광종이야. 똑똑했대. 뭐만 하면 문제가 생기려고 그러면 결혼. 뭐만 하면 결혼. 그래서 호족을 다 뭉쳐버렸어.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이때 당시에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래. 호족들이 반란을 안 일으키잖아. 반란 일으킬 것 같으면 가서 결혼. 그러면 이제 사위, 아니면, 매제? 동생이랑 결혼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를 호족 연합체라고 부르는 거라고.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아들이 졸라 많아. 근데 외할아버지가 다들 호족이야. 그 지방에 좀 팔 좀 흔들는 이런 사람들이야 다. 그러니까 얘 아우 씨, 뭐 얘만 올라가면 뭐 또 심지어 이 다음이 해종이거든. 해종인데 해종 장인이 반란을 일으켜. 해종 장인도 또 팔 좀 이렇게 흔드는 문신 좀 있고 그런 친구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아씨. 그래갖고 죽어. 아니,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고 죽어. 병 걸려서 죽어. 얘네들, 이 앞에 형들은 미쳐서 죽어. 얘도 미쳐서 죽고. 그런 왕위쟁탈전 때문에. 해종은 하루는 이 진의 장인이 몰래 투서를 보내. 투서가 뭔지 알지? 신고하는 말. 정종하고 광종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다고. 그럼 보통 왕들은 잡아다가 어떻게 해? 죽여버리지. 일으키든 안 일으키든. 근데 해종은 따뜻한 마음씨로 너 놀랬지? 모함을 당한 것 같아. 진짜로 모함을 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숨어 있어. 놀랬지? 그래, 안 되겠다, 야. 너
내 딸이랑 결혼해. 그래서 조카랑 결혼하잖아. 그럼 왕의 사위잖아. 어떻게 건드려? 건들 수가 없어. 대단하지? 그래서 광종은 살아남아. 그리고 이제 정종, 광종의 진짜 같은 어머니 속에서 나온 형이야. 이 형은 잘 안 되니까 서경의 왕식념이라는, 또 팔 좀 흔들고 문신 좀 있는 그 형이랑 또 손을 잡고. 그래서 이제 또 뭐를 하냐면, 왕식념이 평양의 또 호족이야. 그러니까 왕식념이 뭘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평양을 수도로 만들면 자기가 세력이 커질 수 있잖아. 저기요, 갑시다. 평양. 그래서 서경에다가 성을 짓는데 주변 호족들이 어떻게 하겠어? 안 돼, 이씨. 죽여버릴 거야. 막 또 난리가 나지. 또 이거에 미쳐갖고 또 돌아가셔. 광종 올라와. 7년 동안 그냥 호족들에게 그냥 확 다 풀어. 그리고 7년 있다가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자, 그러면 이제 업적들을 볼 거야. 성종 버려. 자, 봐. 궁의 축추로 즉위. 이것도 스토리가 많어. 궁예가 맨날 관심법으로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짜증나잖아. 얘 부하들이 왕건한테 와갖고 저기 안 되겠어요. 왕 좀 해요. 형이 힘도 세고 성품도 좋으니까 쟤 좀 몰아내고 왕 좀 해요. 그랬는데 여기서 왕 잘못했다 어떻게 돼? 근데 첫 번째 부인이 갑옷을 갖다 주면서 이거는 신의 계시다. 가라. 그래서 가잖아. 가서 궁예를 바깥으로 밀어내버려. 밀어내버리고 궁예는 돌에 쳐맞아 죽어. 그 다음에 고려라고 주고 송악으로 천도해. 원래 송악이었는데 후고고려가 송악이 수도였는데 철원으로 갔다가 궁예가 왜냐면 왕건이 너무 크니까 왕건이 송악 출신의 호족이거든. 그래서 못 키우게 옮겼다가 다시 돌아와. 다 수용해. 일단 발의 유민을 수용하고 신라가 항복해. 경순왕 다른 이름으로 김부라는 얘를 항복을 하게 되니까 그 동네 경주 야 네가 지켜. 원래 네 땅이니까 네가 지켜. 지방관으로 보내. 이걸 사심관이라고 해. 사심관.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지? 네가 네가 잘 못했잖아. 그리고 그 땅 먹어버려. 호족 회유책처럼 보이지만 호족 견제책이었어. 그 다음에 얘 나대면 어떻게 해야 돼? 누를 수가 없잖아. 야, 아들 이리 와. 삼촌이 서울에서 공부시켜줄게. 데리고 와. 그리고 볼모로 잡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얘가 반란 일으키면 야 아들 죽여도 돼? 그러면 아니 잘못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긴 제도라고 그래. 후백제 견훤이 엄청 잘 싸웠어 원래. 근데 아들을 또 잘못 키웠네. 아들이 절에 가둬버려. 정권을 뺏으려고 절에 가둬버려. 그래서 겨우 도망쳐서 왕건한테 가서 나 좀 살려줘라. 근데 우리 아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 널 뭘 믿고 살려주냐. 아니다. 나 진짜 너희한테 충성을 다할 거다. 못 믿겠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결혼. 자기 18번째 부인 딸이랑 결혼시켜. 왜? 그럼 뭐야 왕건이? 사위잖아. 왕건이 장인이잖아. 그거 어떡할 거야? 결혼. 얘는 뭐 하면 결혼. 결혼. 안 잊어버리겠지 결혼. 호족. 여기 이 태조는 이런 게 있었어. 이제는 장난 그만 치고 태조는 그 전에 후백제나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의 견훤과 다른 점이 있었어. 궁의 견훤은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해결책을 마련해 주지 못했어.
그냥 왕만 잘 사는, 호족만 잘 사는 그런 거였는데, 태조는 다르게 생각했어. 민생, 나라 백성이 존재해야지 자신도 존재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취민 유도 정책을 쓰는 거야. 취민, 백성을 수치할 때도 써줄까? 백성을 수치할 때도 도가 있어야 한다. 자, 백성을 수치할 때도 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많이 걷어가면 안 돼. 그래서 세율을 수확량의 10분의 1. 야,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줄 알아? 니네 요즘 소득의 23%를 내. 직장인들은. 10분의 1을 낸다고. 근데 얘 10분의 1 받으면 얼마나 파격적이야, 옛날에. 그러니까 따를 수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흑창. 진대법이랑 똑같은 거야. 춘대 추나의 농민 구휼책이야. 이거 배웠지? 봄에 보릿고개 때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할 때 갖게 만드는 구휼책이 뭐라고 그랬지? 휼이 불쌍한 사람들이고 구가 구한다는 거잖아. 불쌍한 사람을 구하는 농민 구휼책이야. 그리고 불교를 하고. 그다음 혼인정, 사성정책이 뭐지? 그냥 이제는 결혼으로 모자라갖고 가족으로 싹 묶어버려. 공세우지? 야, 너 성 없지? 왕해, 왕씨해. 그럼 이제 가족이잖아. 야, 너도 성 없지? 왕해, 왕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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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씨해. 다 가족이야. 힘 있는 애들은 다 가족이야. 안 되지? 그럼 결혼해. 이렇게 안 되면 그게 사성이야. 성을 하사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공신들에게 역분전이라는 걸 줘. 역분전. 땅을 주는 거야. 그 예전에 관료전 같은 거야. 그 다음 사신간, 기인제도 이 뒤에 나와 있어. 김부가 항복하였으므로 신라국을 없애고 김부로 하여금 경주의 사신간으로 삼아 부장이야 관직자들의 일을 살피도록 하였다. 이에 여러 공신도 이를 본받아 그 본주의 사신간이 되었다. 자, 기인정책은 아까 얘기해줬어. 그 다음 북진정책. 옛 고구려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고구려는 고구려를 계승하는. 근데 그 고구려 땅에 원래 있었던 친구들이 누구였어? 발해였단 말이야. 발해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해? 거란에 의해서. 이 새끼들 죽일 거야 막 이랬어. 그 다음 영토를 대동강에서부터 원산만까지가 통일신라인데 영흥만까지 청천강에서 영흥강 여기 살수야 청천강이. 그리고 훈요 10조 이렇게 써. 유원 유원이야. 유원 후대 왕이 지켜야 할 덕목. 어찌나 잔소리를 많이 써놨는지. 계백요서라는 것도 있고 대신들이 지켜야 될 계백요서라는 것도 있고 엄청 잔소리를 하고 가셔. 그것 때문에 고려가 유지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광종으로 가자. 광종 그냥 왕권 강화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앞에는 이거 봐봐. 칭제 건원이 뭐냐면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한다는 뜻이거든. 칭제 건원이 황제로 칭하고, 황제는 어디만 있지? 중국에만 있는 거지. 광종 깡다고 엄청 좋아. 그냥 나 황제 할 거야. 그리고 중국처럼 연호 사용할 거야.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해. 그러니까 광덕 1년, 광덕 2년, 광덕 3년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연호를 사용을 하는 거야. 중국과 대등함을 보여주는 거지. 왕권의 강대함도 보여주는 거지. 7년차, 광종 7년차. 완전 난리가 나지. 호족들이 들고 일어날 수가 없어. 7년 동안 칼을 갈았거든. 들고 일어나면 바로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거였어.
노비안건법, 노비해방법이야. 노비해방법이 노비안건법이야. 이게 왜 이러냐, 왜 호족들을 힘들게 했냐면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노비들을 다 해방시켜줘. 이게 두 가지가 있어. 호족 세력을 견제할 수 있고, 왜? 일단 노비는 노동력이지. 경제적 기반 빼앗아. 또 노비는 군사력이지. 군사적 기반 빼앗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어져. 그 다음 국가재정 확보를 해. 국가재정 확보라는 말이 뭐냐면, 야, 노비들 세금 내, 안 내? 안 내. 근데 저기는 세금 내, 안 내? 양인들은, 노비를 해방시켜주면 양인이 될 거 아니야. 양인들은 세금 내, 안 내? 내지. 국가재정 확보되는 거지. 어차피 착취당할 거 국가에다 내면 좋아지는 거잖아. 이거를 하니까 호족들의 반발이 장난 아니었어. 근데 힘으로 눌렀지. 최승로도 최승로는 귀족들을 대변하는 놈이었거든? 근데 이것 때문에 욕을 그렇게 해. 그 다음, 해외 동포들아, 또는, 야, 우리나라에 영주권 줄게. 들어와. 그래서 중국 애들이 대거 들어와. 아라비아 애들도 대거 들어오고. 왜냐하면 인구가 많으면 국력이 강해지거든. 그중 후주라는 5대 16국 시대거든, 이때가. 아니, 후주라는 나라에서 쌍기라는 친구가 와. 쌍기. 이 친구가 중국에 있던 과거제들을 갖고 온다. 원래 이 나라는 광종 때까지 개국공신들이 그렇게 배나라 감나라 지네 아빠랑 같이 싸웠던 그 노인네들이, 야, 그러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짜증이 나잖아. 친구 세력을 교체해버려. 과거제 짱 실시해버려. 똑똑한 놈을 누가 뽑아주는 거야? 광종이 뽑아주겠지. 옛날에 이 잔소리쟁이 할아버지들 왕건이 뽑아줬으니까 왕건한테, 태조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잖아. 내가 뽑으니까 나한테 충성을 다하겠지. 그리고 이제 삼촌들 이제 은퇴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는 과거제 이거 재밌는 얘기 해줄까? 지방 양인이면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양인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 보는데 떨어지는 애들이 있잖아. 아차상도 있어. 참가상. 참가상으로 얘 과거 보고 온 친구야. 조그만 간직을 줘. 그 지방에 간직같이 월급도 안 주고 뭐 그런 관직같지도 않은 관직 같은 거 준다고. 한 3,000명은 시험을 보는데 2,000명이 떨어져. 근데 2,000명한테 이런 거야. 예를 들자면 수능 봤음. 수능 봤음이야. 수능 붙었음이 아니고 이런 거야. 야, 예전에는 수능만 보고 합격하지 그래도 관직을 줬어. 조선시대 때. 그런 것도 있었어. 자, 그 다음에 공복제정. 야, 이게 내가 지금 공복인 것 같거든? 배가 쑥 들어간 것 같아. 그거 아니야. 공복은 뭐냐면 옷을 제정하는 거야. 이 새끼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위계서열도 없고 옷도 대강 입고 와. 뭐냐면 야, 오늘 뭐 입고 갈래 우리? 그럼 신라 조정에서 입던 옷 세트로 맞춰갖고 유니폼으로 입고 오고, 발에 애들은 발에 옷 입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오니까 정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돈 좀 있는 애들은 또 명품 감아갖고 이렇게 와. 비단 같은 거. 왕보다 더 화려해. 안 되겠다. 야, 옷 색깔 정해. 그거야. 관복 제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등급을 정하는 거고 위계서열을 마련하는 거지. 그리고 고려의 왕들은 무슨 색깔 옷 입었어? 금색, 황금색. 내가 짱이야. 뭐 이런 거. 요즘은 짱이면 뭐 입고 다녀야 돼? 저기 있으면 뭐 입고 다녀야 돼? 메이커를? 폴로 입어?
아니고, 이거 뭐 하트 그림 있던데? 아니면 여기 네 줄 뭐 이런 거 있고? 그 뭔, 브랜드 이름 뭔지 모르지만 나는 네 줄 이런 거 입고 다니고. 그렇지 않아? 학교에서 팔 좀 흔드는 애들 그런 거 입고 다니지 않아? 그거, 이거 네 줄 하고, 가디건 그 가디건 입고 이렇게, 편집사 갔는데, 이 네 줄, 우리 아내가, 너도 저거 갖고 싶어? 다 입고 다니던데? 그러길래, 아니, 별로? 다 입고 다니는데 뭐 입고 다녀? 그랬더니, 얼마인지만 볼게. 싸면 사줄게. 근데 그거 180만 원이잖아. 딱 보시더니, 18만 원이면 살만하네. 내가 옆에서 180인데요. 그랬더니, 가자. 자, 근데 미쳐서 죽어. 아, 역사책에 그렇게 써 있어. 10년까지는 아주 잘했었는데, 그 이후에 10 몇 년간 피해 도륙이 일어나. 말 안 듣지? 뭐, 옛날에 궁에는 물어보고 죽였잖아. 내가 너의 마음을 관심법으로 읽어보겠다. 넌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구나. 이거잖아. 광종은 그냥, 야! 죽어! 이거였어. 그러니까 대신들이 싫어했지. 성종. 아, 내가 이 글자 쓰기가 싫었는데, 이 어리버리 새끼. 최승로의 시무 28조 끝. 끝! 근데 이게 중요해. 중앙 관제를 마련하는데, 발에는 삼성육부, 얘는 이성육부야. 12목은 이거야. 전라도, 경상도 이런 걸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누고 그곳에 지방관을 파견을 하고 국자감을 정비했어. 교육기관이지, 교육기관. 국자감을 정비한 거야. 경학박사, 의학박사는 이거야. 그냥 박사님들이야. 교수들. 교육을 해주는 교수들을 박사라고 얘기했어.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 끝내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 아, 미안. 나도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어. 니네 공부 봐주려고 그랬단 말이야, 나. 근데 이게 이렇게 길 줄 몰랐어. 외우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성육부. 봐. 중서문화성에, 얘는, 중서문화성은 요즘 최고 짱 기관. 상서성은 정책을 집행하는데 육부. 2호 예병 현공인데 2부는 인사를 하는 곳이야. 안녕하세요. 사람 관리하는 거고 병부는 군사, 호부는 재정, 형부는 치안. 형부? 니네 형부 있어? 여학생들아? 예, 뭐 나도 쪽팔리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공부는 토목, 건설 뭐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근데 니네가 요거하고 요거를 알아야 돼, 요거. 이 대가는 뭐냐면 낭사라고 해서 중서문화성의 이품 이하의 관리들이고 어사대 관원들이 왕권을 견제하는 거야. 우리 성종의 업적을 보면 유교적 정치질서 확립이라는 것이 있거든. 유교적 정치질서 확립이라는 얘기는 유교적 정치질서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 왕이 독재하지 않도록 왕권과 신권, 이거 까 아니야. 그럼 까땜 돼. 아, 그만하자 그랬지. 신권의 조화 이럴 거야. 그러니까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신하의 권력들이 존재했다고. 그게 뭐야? 서경, 간쟁, 봉박이야. 서경은 뭐냐면 왕이 아니 나 얘 좀 쓸게. 얘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되옵니다. 쟤는 안 돼요. 너무 그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간쟁은 뭐냐면 국가의 중요 정책들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고. 봉박은 뭐냐면 또 어이없는 걸 내렸어? 그런 거죠. 명령을 딱 내렸는데 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야. 그냥 문서 되돌려 보내면. 이거 아니야. 씨. 야 돌려보내 이거. 이거 씨. 호라이 아니야? 막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도병마사. 이따 배우겠지만 병마사는 국경을 지키는 사령관을 병마사라고 해. 도병마사는 병마사들의 회의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임시회의기구고 군사 문제를 하는 거고, 식목도감은 법이야. 군사하고 법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는 임시회의기구를 우리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데, 고려시대만 있었어. 이성육부는 삼성육부를 따라서 만든 거야, 중국의 문물들을. 그런데 이렇게 했고요. 지방행정조직 5도 양계야.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고 주현과 속현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현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이고, 속현은 향리, 호족들이 지키던 그런 곳이야. 근데 주현보다는 속현이 많았어. 아직 호족들의 힘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계는 국경지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병마사를 파견하고, 삼경은 개경, 서경, 동경, 신라,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으로서 향부곡소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일반 군현보다 세금을 많이 내. 이곳에서는 반란 세력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이런 향부곡소로 격하를 시켜. 네, 요 옆에 처인구 들어봤지? 용인에. 처인구 못 들어봤어? 힘들구나. 처인구 못 들어봤어? 용인 처인? 거기에서 김윤우라는 장수가 몽고의 침입을 막아낸, 그래서 처인 부곡이었는데 격상돼. 부곡이 없어져. 처인현 이렇게 돼. 어쨌든 그 다음 중앙군 2군6이야. 니네 또 그래라. 5도 양계를 나누듯이 2군6위를 이렇게 나눠갖고 또 2군은 중앙군이고요, 6위는 지방군이에요. 안 돼. 2군6위. 얘는 왕들을 지키는 부대, 얘는 나라 지키는 부대, 얘네 주진군, 주영군은 진에 설치하는 군인, 현에 설치하는 군인. 진이라는 것은 군사지역을 진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현은, 그러니까 양계의 진이 있고 5도의 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진에 주둔하는 군인을 주진군, 현에 주둔하는 군인을 주현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관리 등용, 양인 이상이면 응시 가능해. 문과, 작과, 승과인데 조선시대에는 승과가 없고 무과가 있어. 고려시대에는 승과가 있고. 음서, 아까 얘기했지? 문벌귀족이 되는 거? 아빠, 나 공무원. 그러면 오케이, 공무원. 교육기관, 국자감, 지방향교. 이 당시 지금과 같은 교육열이 있었습니다. 과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 합격을 시켜야 돼. 이게 관학에 가기가 힘들어. 그리고 공교육이 좀 못 가르쳐. 그래서 사교육, 최충의 구제학당, 사학시비도, 이 프랜차이즈야. 메가스터디 러셀 뭐 이런 거야. 메가스터디 러셀 그런 것들 만들어갖고 융성을 시켜. 그러니까 공교육에서도 대비책이 나오겠지. 관학진흥책, 칠제 양형고, 책, 서점 뭐 이런 거야. 공교육은 사교육 못 이깁니다. 보고 싶을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숙제해와. 꺼져야.